배당 이의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역시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채권자가 있습니다. 또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시했습니다. 또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시했는데 지금 말한 상황에서 어떤 채권자는 또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해서 지금 들어간 채권자가 2명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순위는 보니까 1순위는 세금이었던 것 같습니까? 무슨 시가 1순위, 2순위가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그건 세금 같은 문제로 먼저 선행해서 빼가고 지금 3순위로 이제 동등한 채권자끼리 싸움이 났는데 한쪽 채권자가 시효가 소멸된 채권을 갖고 집행을 하면서 더 받아갔다라는 겁니다. 이쪽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만큼을 나한테 와야 되는데 그 후순위는 더 없나 봅니까? 그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인데 A라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시효 소멸한 부분의 채권까지 해서 받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B라는 채권자 입장에서 그 부분은 나한테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나한테 와야 된다면서 배당 이의 소송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 이의 소송을 내게 되는 이런 흐름과 과정은 지금 설명에 충분히 했습니다. 일단 배당 이의를 해야 되는데 그 배당 이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때문에 배당 이의를 한다는 걸 확실히 소송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채무자 입장에서도 배당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채권자인데 그놈아가 뭔가 지금 더 받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배당에 대해서 채무자 스스로 이의할 때는 어떤 소송으로 그걸 확정시켜놔야 되냐면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 그 사람 배당이 문제 있다고 따질 때는 그 사람의 채권 또 다른 자기가 지금 싸움을 거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집행 권한을 갖고 있다면 청구 이의 소송을 하느냐, 그다음에 집행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면 배당 이의를 한다라고 조문이 나뉘어 있습니다. 상황 잘 보세요. 배당 이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채권자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채권자가 더 받아간다라는 식으로. 그다음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채권자가 이상하게 받아가고 있다라고 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배당 이의를 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제 그것을 확정시키는 소송을 내야 됩니다. 채무가 봅시다. 조문을 하나 볼게요. 각주 57요, 86면. 그래서 지금 일단 기본적인 흐름은 자세히 못 설명하지만 일단 배당 이의를 하더라도 그걸로 완결되는 게 아닙니다. 소송으로 확정을 시켜야 됩니다. 자기가 이게 문제 있는 상황에 대해서 확정을 시켜야 되는 그 소송이 배당 이의 소송입니다. 그다음에 실제 또 다른 문제지만 배당 이의조차도 안 했을 때 나중에 그걸 문제 삼아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느냐 문제는 나중에 이제 2교시나 3교시에서 2교시에서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거기도 판례 하나 중요한 거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건 과거 판례고 2019년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때는 일단 이 정도에서 배당 이의소를 있는데 집행 권한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하는 채권자에서 이의한 채무자에 대해서 그다음에 다른 채권자에서 이의한 채권자는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해서 이의한 채무자는 그다음에 2항에서 보면 집행력 있는 집행권한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서 이의한 채무자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아까 내가 거기서 제대로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채무자는 자기 입장에서 채권자가 많이 배당받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정리할까요? 아까 거기서 내가 제대로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면 청구 이의 소송을 내야 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집행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서 배당 이의소는 배당 이의 소송을 내면 됩니다. 한편 채권자는 집행 권한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불문하고 또 다른 채권자하고 자기가 싸움을 지금 배당금을 나눠 가져야 되는 상황에서 불문하고 배당 이의 소송을 내서 거기에 확정된 결과에 따라서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아까 그 부분에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지금 다투려고 하는 배당에 대해서 문제 있다, 금액에서 문제 있다 할 때 집행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1항, 2항이 달리 배당 이의 소송을 내는 상황에 있어서 청구 이의 소송을 낼 수도 있게끔 되어 있는 요 조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권자의 경우는 또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는 배당 이의 소송을 내면 됩니다. 집행권을 불문하고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왜 복잡해서 문제가 되냐? 지금 소멸시효가 설사 완성된 부분의 그 채권자의 소멸시효 부분을 따지는 게 채무자가 따질 일인지 이 사람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따질 일인지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채무자를 대신해서 대의해서 따질 수 있다라면 채무자가 따지는 논리로 들어가야 되고 법리로 들어가야 되고 자기 스스로 따질 수 있으면 아까 말대로 집행권한을 갖고 있는지 불문하고 채권자가 독립적으로 다른 채권자, 자기하고 경쟁하는 채권자의 것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집행권한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불문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경우는 대의적인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 한 거라면 집행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배당이의 소송이냐 청구이의 소송을 내느냐가 갈리는데 이 경우는 지금 그럼 어떻게 지금 대법원에서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죠. 지금 배당이의 소송을 냈더니 항소심에서 어떻게 했어요? 항소를 기각을 했습니다. 1심에서는 지금 소를 각하했습니다. 왜 그러냐? 배당이의 소송을 냈더니 왜 각하했냐면 청구이의 소송을 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 왜 청구이의 소송을 내야 되느냐?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입장에서 지금 청구이의 소송을 지금 해야 되느냐 보면서 채무자를 통해서 내는 거냐? 채무자가 지금 이쪽에 있어서 지급명령이 확정됐죠. 지급명령이 확정됐고 그러니까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으니까 집행권한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집행권을 갖고 있고 이 채권자가 또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 지금 배당 이의 소송을 냈는데 1심에서는 지금 소를 각하했고 항소심에는 항소 기각했는데 83년에 이제 시간상 봅시다.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 배당에 대해서 이의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한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 이의소를 제기해야 되고 배당 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집행권한이 정본 갖고 있는지 상관없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데 원심은 배당 이의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라는 것인데 이 경우에 있어서 배당 이의소로 부적합하다고 할 게 아니라는 취지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했다. 그래서 원심은 83년에 네다섯째 줄 보면 원고가 집행권한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피고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였던 등 이 사건 배당 이의소가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심은 청구 이의소를 제기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서 1심에 대해서 항소를 기각했는데 대상 판결은 배당 이의소를 지금 제기해야 하고 해서 지금 애초에 낸 배당 이의소를 1심에서 각하하고 항소심에서 기각한 것을 가지고 대법원에서는 배당 이의소를 제기해야 하니까 지금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이런 사례입니다. 대단히 복잡한데 잘 보세요. 채무자가 배당 이의소를 낼 때의 채권자의 집행권한의 여부, 채권자가 자기랑 경쟁하는 채권자에 대해서 배당 이의 소송을 냈을 때에 있어서의 집행권한의 여부와 상관없이 내야 되는 그 조문에 있어서 154조의 배당 이의소에 대한 조문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지금 사안이 복잡했던 게 중간에 채무자의 그 채권자에 대한 그 소멸시효를 이쪽 채권자가 대의적인 행사 등으로 막 주장하는 것이 겹치면서 이게 채권자가 배당 이의 소송을 내는 것 또는 채무자가 어떤 소송을 내는 것 이런 것이 지금 복잡해졌던 사안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